나스닥의 상승을 위해서 구술했으니 곧 있으면 나스닥은 전고점을 깰 것입니다. 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금요일장은 3대 지수 모두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마무리를 하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공포지수는 48, 공포지수가 48, 중립입니다. 그리고 근본 공포의 구간은 끝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24년의 최고점에 거의 도달하였고요. 사실상 최고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남은 것은 공포의 구간에 손절한 사람, 공포의 구간에서 추매한 사람 두 부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후자가 이겼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깁니다. 다시 공포의 구간이 또 온다면 또 추매합니다. 계속 추매합니다. 언제까지? 어나우 24년에 첫눈이 내리는 날까지. 24년 금리 인하와 미국의 대선,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재료인 두 개의 재료가 겹쳐져 있는 겹호재인 연도, 이런 24년에도 주식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주식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4년에 수익을 못 냈다면요. 그냥 공포에 매수하고 버티고 너무 크게 오른다 싶을 때 일부 수익 실현, 그 수익 실현한 시들을 가지고 다시 공포의 구간이 오면 다시 매수, 그리고 이것을 반복. 아직도 모르겠어요. 계속 반복하란 말입니다. 계속 반복이요. 시계 방향으로 반복,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복하지 말고 시계 방향으로 반복. 공포지수 매매법 참고하시고 매도의 방법도 참고하셔서 시계 방향으로 반복하면 그냥 계속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왜 하란 대로 안 하는 겁니까? 나스닥 1배 지수 QQQ 차트 주봉입니다. 5월 2주차는 1.51% 상승하면서 이제 긴 횡보의 구간을 보였던 이 구간에 다시 복귀를 해준 거죠. 24년 최고점 대비는 마이너스 1.6% 하락. 최고점에 1.6% 근접했다는 것은 그냥 조금 등락이 큰 하루 등락폭입니다. 사실상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 팔고 또 도망갈까요? 아니죠. 계속적으로 보유 물량은 홀딩하되 이제 최근 이 공포의 구간에서 줍줍했던 물량은 홀딩하고 또 다른 공포의 구간이 오면 또 사가지고 또 홀딩하고 최고점을 무조건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무조건 나스닥은 최고점을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도 그랬죠. 작년 8, 9, 10월 계속된 저점을 갱신했음에도 최고점을 넘긴 다음에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에이톤 트럭처럼 미친듯이 오른다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춤주춤은 하고 있지만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 줍줍을 하고 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줍줍을 하고 다시 최고점을 넘게 되면 미친듯이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주봉 이평선은 여전히 위로 향하고 있는 상승의 신호. 주봉 이평선이 이처럼 하락을 가리키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면서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롱의 보조지표 다우지수는 볼린저 밴드를 뚫어버렸네요. 다음 주에 약간의 좀 조정이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RSI는 어느덧 79군에 다가가 있습니다. S&P는 역시나 볼린저 밴드를 터치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에 약간의 간격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도 상승세는 이어가고 횡보가 나와줘도 상관없습니다. 나스닥 1배 지수 QQQ 차트로 보는 일주일에 한 번 돌리는 희망 회로 시간. 20년 코로나 이후 대상승장은 주봉 87개 609일 동안 141% 상승. 현재 어떻습니까? 주봉 70개 489일 동안 69% 상승. 앞으로 최소한 70%는 더 상승해야죠. 그렇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게 자료까지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여사의 주간 동향 5월 10일은 테슬라 역시나 1등이었고요. 중국시업 양 2위에 마크 중이네요. 코온일이 4위에 올라오면서 코온일이 또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주간 순매수 테슬라 역시나 1위, 스타벅스 2위. 월간 순매수에서는 스타벅스가 1위. 현재 개미들의 원픽인 테슬라에서 그 원픽의 자리가 스타벅스로 조금 살짝 이동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스타벅스라는 종목은 커피 업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죠. 부자가 망하면 3대는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스타벅스가 현재 실적 발표에 의해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주고 다시 V자 반등은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스타벅스에 장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미들은 참지 못하잖아요. 그냥 단타로 들어가서는 뭐 크게 재미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배당도 주고 업계 1위는 절대로 당분간 망할 일은 없기 때문에 현재 장투의 매수 단가로는 상당히 추천드리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미가 몰리는 종목은 쉽게 월가의 세력들이 V자 반등을 시켜주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어닝 발표 기업은 그다지 별다른 기업은 없네요. 보유 종목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주요일정입니다. 5월 14일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수가 발표됩니다. CPI의 전야제죠. PPI 지수를 보고 CPI도 대략 예상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파월 연준 의장의 토론. 5월 15일은 한국, 홍콩 휴장이고요. 대망의 다음 주에 빅 이벤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맨이니까요. 5월 17일 유럽 소비자 물가지수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고요. 푸드크옵션 0.79 강세의 장을 뜻하는 0.80 밑에 있다. 아직은 긍정적이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급하게 하락했다가 현재 오르고는 있으나 여기서 21선의 저항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에 따라 나스닥의 향방이 또 달라지는데, 이겨내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스닥을 줍줍하면 되는 것이고, 이겨내지 못하고 내려간다 하면 나스닥이 또 오를 것이니까 좋은 거고요. 무조건 좋은 겁니다. WTI 국제유가 검정색 저항선이자 지지선을 다시 한번 이탈해주는 모습, 한번 이탈해주고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다시 이탈, 뭐 갈 길 가는 거죠. 조금 더 하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US100 CFD 일봉입니다. 채널이잖아요. 하락의 채널, 보라색 하락의 채널을 살짝 돌파해주는 듯도 했지만 다시 한번 걸쳐서 마무리하는 애매한 모습. 하지만 돌파를 시도했다고 하면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빨간색 선마저도 부셔버리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린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내렸다 올랐다 돌파했다가 다시 내렸다 이렇게 쭉 오르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형태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TQQQ 역시나 US100 지수 차트와 같이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 속슬 괜찮죠? 5일선 위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이게 안 괜찮으면 도대체 뭐가 괜찮은 겁니까? 21선 돌려줘야 되고요. 5일선은 위로 향하고 있고요. 이게 안 괜찮으면 괜찮은 차트는 없어요, 세상에. 괜찮은 차트입니다. 불주 이 정도면은 반역자에서 중립자, 뒤순자로 다시 돌아온 불주.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검정색 장기 삼각수렴의 중앙선을 다시 이탈해주는 모습. 이제 갭은 완벽하게 메워졌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한번 전저점을 갱신하러 내려갈 것인가? 테슬라는 쓰레기 같은 종목이 맞고요. 일단 쓰레기 같은 종목은 뭐 인정하고요.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데 기다려보는 거죠. 쇼세 보여주십시오. 일단 여전히 스토캐스틱의 우물을 형성한 상태에서 K값이 D값을 터치하지 못했다. 롱의 홀딩이다. ETF 순매수 현황입니다. 양과 TSLT, 코닐, TSLL 1, 2, 4위는 뭐 여전히 좋지 않죠. 키움전사는 좋지 않은 것만 그렇게들 사네요. 코인의 공포지수 56이고요. 코닐의 차트 단기적으로 쌍바닥의 자리에 들어섰고, 정말 강하게 들어올렸던 이 보라색 라인 한 37달러, 8달러 정도 되고요. 지지선입니다.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오랜 기간 홀딩을 해왔던, 엄청난 수익도 마다하고 홀딩을 해왔던 이 강성주주들의 평단이 오는 부분, 강성주주라 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쉽게 참아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 약 37달러에서 8달러 이 지지선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상당한 매도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은 비트코인의 동향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할 지점입니다. 드디어 마라가 매수의 기회를 줬네요. 여기서 저는 매도를 하고 다시 스윙 형태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좀처럼 기회를 주지 않아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매수의 기회를 주는 모습. 다음 주에 마라를 들어갈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12일 일요일 현재고요. 약간 내려주는 모습. 비트코인의 일봉입니다. 역시 하락의 채널을 돌파를 해줬지만 여전히 민기적되고 있는 모습. 다시 들어오지만 않으면 됩니다. 채널이 하방이기 때문에 조금 내려준다 하더라도 이 안으로 들어오지만 않으면 돼요. 들어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급격한 하락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52K 진짜 최종적인 마지노선인 52K, 절대로 52K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 채널 안에 들어오면 안 되고 다시 지지받고 올라주는 그림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이더리움은 거의 최저점 부근에 형성하고 있는데, 길게 보면은 박스죠. 박스를 계속 유지해야 되지,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고 하면은 뭐 끝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단은 그런 현상이 나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하고 있는 거죠. 더 시저스 멤버십 스위트 무님 UDT를 가입해 주셨네요.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시드가 크시면 장교 멤버십, 시드가 크시고 단타와 모든 차트를 보면서 하는 매매를 하고 싶다. UDT 가입해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 지금까지 계속 이겼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길 것입니다. 호들러 홀딩,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는 매우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똥도 한번 밟고 거미줄도 한번 지나치고 가지밭, 상어 모든 것을 지나친다 하더라도 마지막 고비가 있는 것이 바로 장투입니다. 60년간 S&P 토탈 리턴, 롱은 길고 숏은 짧다. 롱 쭉 길고 숏은 짧다. 현재는 뭐다? 롱이다. 길게 가져가야 되는 기간이다. 첫눈이 올 때까지 그 눈을 맞으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첫눈이 올 때까지 모든 물량을 홀딩하고, 너무 또 급하게 공포의 구간이 온다 그러면은 분할로 줍줍을 하고, 너무 또 급등을 해버린다 그럼 약간의 매도, 기분만 내는 약간의 매도, 그렇게 연말까지 끝까지 한번 버텨보는 것입니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